근데 인순이 씨는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딱 던져진 순간부터 필요를 느낀 사람 아닙니까? 스스로 그렇죠. 업시키지 않으면 참 살기 힘든 삶 사셨잖아요. 그것도 그렇네요. 네. 뭐 새삼 처음 들은 얘기처럼 그러세요. 그렇죠. 네. 어린 시절 돌이켜보면 얼마나 힘드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조차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도 닦은 사람처럼 그러지 마시고. 아니, 왜냐면, 옛날 얘기로 가보자고요. 남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걸 저는 두 그렇죠, 사람이나 그렇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경험만 하고 산 사람보다는 두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걸 경험하고 사는 것도 이것도 그냥 저 스스로는 이것도 축복이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경험할 몫을 경험해봤다? 네. 그건 어떤 뜻이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요즘의 시절보다 태어나셨을 때 지금부터 한 60년 전 그때는 정말 이 혼혈 뭐 이런 다문화 뭐 이런 게 아주 극히 드물던 시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낯선 눈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렇게 힘드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또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봐요. 오히려 그때는 많이 없었으니까 남들이 쳐다보고 놀리는 게 당연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무장은 해제시켰는데 그 가운데로 비수를 꼽는 그것이 비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저는 오히려 완전히 무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듣거나 어떤 환경에서도 저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을 많이 열어 놓으셨는데 어쩌다가 한 번에 뭐가 툭 오면 아이들은 거기서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럼 영원히 안 없어지나요? 그런 차이나고 다르다는 것에 대한 어떤 반응. 이건 뭐 그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면 거기서 차별 받잖아요. 좀 뭐 다른 대접을 받죠. 좀 네. 다르다. 여기서도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각자 개인이 바뀌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려면 양쪽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굳은 살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이쪽은 이쪽대로 가능하면 그런 얘기 안 해야지 라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맞아요. 네. 맞아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한쪽에서는 더 조심해서 단단히 무장도 하고 준비도 하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더 조심해서 가급적 그런 표현 안 하는 거고 네. 그렇게 서로 조심하는 거지 넘어선다는 건 없는 거로군요. 예,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많죠. 제가 이쁜 여배우를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이 네. 자기만의 특별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 저는 저 혼자예요. 저 같은 캐릭터는 저 혼자예요. 그래서 저는 소중하고 저는 특별하거든요. 저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마음이 조금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누구나 다 그렇게 특별한 존재다라는 네. 거죠. 각자가. 네. 그럼 서로가 각자를 존중해주고 네. 상대방에게 조심해주고 네. 그거죠. 네. 어차피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시사적인 일이나 그런 걸 이렇게 듣고 이제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2007년 그때쯤에는 다문화가 학생이 25,000명 정도. 한국 전체에. 네. 예. 그다음에 지금은 20만이 넘어섰대요. 그럼 2020년이 넘어가면 우리나라 국민의 20%가 된대요. 근데 학생인지 다문화인 전체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넘어간대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외국처럼
이민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노동 이민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당신이 대학 다닐 때는 대학생 인구가 90만이었는데 최근은 60만이고 한 20년쯤 이제 2020년쯤 되면은 40만. 완전히 절벽이 된다라고 일할 젊은이들이 없어진다. 인구 절벽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우리가 다문화도 아직 다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흡수가 안 된 상태인데 그렇게 인구를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좀 많지 않은가라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또 이참에 또 한번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봤네요. 그렇죠. 우리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국내 외국인 거주자들이 숫자가 늘어납니다. 지금 이제 한 200만이 넘어섰다고 그래요, 벌써. 네. 100만 네. 넘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거란 얘기고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란 얘기고 그에 비추어 보면 우리 사회 전체의 분위기는 여전히 폐쇄적이다. 네. 조금은. 네. 그런 폐쇄성 같은 걸 제일 피부로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게 어느 대목이에요? 근데요, 솔직히 저는 잘 못 느껴요. 당연하죠. 이 예. 땅에서만 계속 사셔오셨으니까.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고, 예. 또 대중과 많은 분들의 호흡하셨고. 사랑을 저한테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건방지리만큼 제가 그거를 못 느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아이들 키우다 보니 느끼셨더라.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알아야 되니까 공부를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구나. 지금 이제 그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시청자분들 상당수가 도대체 몇 남 몇 녀를 키우길래 저러나 이러실 텐데 네. 학교 세우셨잖아요. 네. 지금 이사장이시죠. 네. 한때는 교장도 하셨고. 학교 이름이 해밀학교? 네, 해밀학교. 해밀 무슨 뜻이죠? 순우리말인데요. 네. 비온 뒤 맑게 개인 하늘이란 뜻입니다. 몇 년에 만드셨죠 이게? 13년에 개교했어요. 진짜 한 2년밖에 안 됐네요. 네. 2년 반 넘었어요. 네. 또 참 2년 밖에라고 하는 것도 제 표현이고 이걸 꾸려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으면 2년 반 넘었어요. 네. 강원도 홍천? 홍천에요. 네. 어쩌다 그 자리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도움을 주셨어요. 사실 다른 도에도 이제 여러 군데를 가봤었는데 그렇게 여의치 않았어요. 근데 강원도의 그 도지사님께서 땅을 줬군요, 땅을. 아니요. 그럼. 학교를 3년간 빌릴 수 있는 거를 해주셨어요. 네. 무상 대여.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강원도에도 다문화 인구가 많아요. 그럼요. 예, 농촌 그래서, 지역은 대부분 예, 그래요. 그걸 고민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3년 차면 옮겨야 돼요? 옮기든지 짓든지. 근데 저희가 지금 거기 말고 거기서 6km 정도 떨어진 데다가 폐교를 하나 구입을 해놨어요. 예, 정말 감사하게도요. 이제 리모델링만 하면 되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리모델링하고 교실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또 건축을 해야 돼요.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열심히 이제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발 빠른 동작으로 빠르진 않아요.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그 체력 하시느라고 보디빌딩도 하셨구나. 그러게요. 네. 힘을 비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여기는 다문화 아이들만 받아요?
다문화 아이들, 학교박 아이들, 그리고 탈북 아이들, 조선 가정 아이들. 조선 가정. 네, 뭔가 조금 마음이 힘들다거나 그런 아이들은 다 와요. 사정이 있는 아이들. 네. 기숙사 생활합니까? 네. 몇 명쯤 학생들이? 처음에 개교할 땐 6명으로 개교해서요. 27명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20여 명 돼요. 그렇게 들쑥날쑥하네요. 검정고시를 치고 나면 붙으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른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하러 또. 네. 아직 정식 인가된 학교는 아니로군요. 네, 인가가 여기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네. 그런 형식이로군요. 인가가 나기를 정말 기도하고 고대하고 염원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한테 나라에서 주는 빛나는 졸업장을 안겨서 졸업을 시키고 싶어요. 이게 중학교 과정입니까? 원래 중고 통합을 하려고 네.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아이들도 많지 않고 또 이제 재정적인 것이 이만큼의 재정적인 것이 또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당분간은 중학교만 하기로 했어요. 또 중고 이렇게 하기로 했던 이유는 초등학교도 아니고 중고를 하기로 했던 이유는 가장 사춘기 때 마음이 휘몰아칠 때 힘든 시기죠. 제가 옆에 있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힘든 건 부모님 문제까지 아이들이 다 끌어안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문제는 부모님한테 맡기고 너는 그냥 네 인생을 생각해라.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학생들, 무서운 중1, 중2들이 저희 학교에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곁에 계실 수가 있어요? 바쁘셔서? 저는 이제 뜨문뜨문 가요. 네. 아이들은 어떻게 선발을 해요? 선발 아니에요. 오겠다 그러면 다 받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면담해보고 받긴 하지만 가능하면은 저희는 다 함께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몇 분 정도가 같이 일하십니까? 지금 저희 학교에 이제 사무국까지 다 포함해서 11분의 선생님이 계세요. 소사 선생님까지, 어이구. 또 학과 가르치는 선생님까지, 기숙 선생님까지. 그러네요. 네, 그리고 강사 선생님이 14분 오시고요. 아니야. 아이들은 한 20명 정도인데 네. 상주 선생님 11명, 네. 시간 강의하시는 분이 14명. 네.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크네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는 이런 거 안 해봤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뭐 하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인건비가 더 들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이게 더 들어? 그랬는데 이 아이들을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가르치려면 그 인원이 있어야 돼요. 전공 분야가 다 따로 있고 그렇죠. 선생님들이 2과목씩 가르치고 그런데도 계시거든요. 불구하고 네. 그래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가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못 가요. 네, 한 달에 한 2번 정도. 게다가 이제 이렇게 가을에는 저희가 음악회가 많기 때문에 바쁘셔서 저도 그때는. 이제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롤모델이 되려면 제가 무대에서 열심히 최대한 화려하게 그렇죠. 최대한 멋있게 그렇죠,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야 롤모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 하는 일을 더 잘해야 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해주세요? 저는 커다란 얘기는 안 해요. 네. 그 대신에 학교 처음 들어오는 아이 있으면 뭐 엄마가 어느 나라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뭐 필리핀, 우즈벡 뭐 다 얘기하면 난 아버지가 미국 이러면은 이미 이제 거기에서 저희는 그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이들끼리 뭐 학교박 아이가 됐건 누가 됐건 그 문제만큼은 없어져 버려요. 네. 그리고 별 얘기 안 해요. 저는 그냥 옆에만 있고 웃고 같이 밥 먹고 그러고 오면 돼요. 아이들이 그냥 인순이 선생님을 보면서 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이런 거겠죠. 무언의 대화들도 있어요. 네. 그 아이들도 이미 잘 알고 있죠. TV나 데서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를 별로 가수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샘. 네. 왜냐면 제가 거기 갈 때는 화장도 거의 안 하고 아주 그냥 집에 있던 그대로 가거든요.
거기에서는 아이들과 가까운 큰엄마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거길 딱 떠나서 밖으로 올 때는 가수. 예.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그 아이들 이제 집에 가면 친구들이 있잖아요. 가수가 막 이러면은 근데 왜? 그냥 아이들은 너무나 평범하게 우리 큰엄마인데 뭐 네네네. 이런, 그렇게 네. 얘기를 해줘요. 저희 학교 자랑 하나 해도 예, 돼요? 뭐 많이 저희 하세요. 학교 전화기 안 써요. 아이들이요. 전화기? 아, 핸드폰. 네. 예. 강제로 뺏는 거예요? 아니요. 스스로? 네. 어. 저희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총회를 하거든요. 그럼 그 총회에서 학생 총회? 네. 스스로 결정해요? 네.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다 안건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주간을 이제 찌지고 가요. 자기들끼리 예. 토론하고. 예. 어. 그러다가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걸 아이들이 지켜요. 근데 거기에서 공부 시간에도 전화기를 보고 밥 먹으면서도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럼 한번 쓰지 말아보자라고 통과가 돼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전화기 안 쓰는데요. 기특하네요. 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전화기를 찾아서 집에를 가고요. 일요일 날 들어오면 다시 전화기를 맡겨요.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온 아이들은 당연히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식사하면서도 깔깔대고 장난하고요. 노는 시간에도 깔깔대고 장난하고. 전화기 안 보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